자, 이번 영상은 댓글 중에 구독자분께서 QLD나 TQQQ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문의를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레버리지 ETF에 대해 장점과 단점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QLD나 TQQQ는 제가 TQQQ 영상을 올릴 때 소개를 드린 적이 있고 이거에 대한 리스크와 장점 등을 제가 설명드린 적은 있지만 요참에 한번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이고 QLD는 2배 레버리지, 그리고 TQQQ는 그거의 3배 레버리지입니다. 한마디로 QLD와 TQQQ는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 먼저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 레버리지 ETF는 상승장이나 하락장이 아닌 변동성이 있는 횡보하는 장에서는 레버리지 ETF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세 상승장에서는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장기로 정말 투자할 자신이 있으신 분들, 큰 포트폴리오에서 큰 손실을 보고도 버티고, 그러니까 존버를 하고 버텨서 계속 장기로 들고 가실 수 있는 여유자금을 투자하시는 분은 레버리지가 좋습니다. 그럼 먼저 리스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했는데 보면은 QQQ와 QLD 그리고 TQQQ에 대해서 만약에 장이 상승하지도 않고 하락하지도 않는 장이 올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은 당장 현재 2021년 8월부터 앞으로의 주식시장을 보면 현재가 주식시장은 고평가 구간이긴 하지만 이 버블이라는 것이 어떤 트리거가 작용하여 꺼질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시장은 더 갈 수도 있고 갑자기 어떤 트리거로 인해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현재처럼 변동성이 있으면서 주식이 횡보하는 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없는 경우에는 레버리지는 제가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 보면은 QQQ인 경우에 주식시장이 가령 QQQ가 추종하는 나스닥 100 지수가 마이너스 5% 빠지고 5% 상승하면은 결국은 거의 본전입니다. 똔똔인데 0.25%의 손실을 기록합니다. 5%가 빠지면 당연히 100인 경우에는 95, 95에 5%가 더해지면 99.75 이런 식입니다. QLD는 2배이기 때문에 5% 빠졌을 땐 10% 빠진 걸로 계산이 되고 5%가 올라가면 10% 올라가는 걸로, 뭐 이건 당연한 건데, QLD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5%가 시장이 빠지고 지수가 5% 오르면 1%의 손실이 나고, 마이너스 15%가 빠지고, 그러니까 TQQQ인 경우에는 똑같이 5%가 빠지고 올라도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이너스 2.25%의 손실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나스닥 100 지수가 거의 상승과 하락 없이 변동성만 있으면 TQQQ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락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변동폭이 크면은 이건 더 커집니다. 15% 빠지고 15% 올라간다 라고 봤을 때 TQQQ는 무려 20%의 손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더 확장을 해서 보여드리면, 만약에 변동성이 심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 결국은 지수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인 경우가 5%가 빠지고 올라가고 다시 5%가 빠지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장이 있다고 하면은 QQQ인 경우에는 1%만 빠지는 효과가 있지만 QLD는 마이너스 3.94%, 그리고 TQQQ는 지수는 거의 상승과 하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8.7% 빠지는 걸 보여줍니다. 이걸 제가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를 보여드리면 QQQ에 대한 주가 지수를 보여주는데, 2018년도는 사실 쉽지 않은 장이었습니다. 상승하는 장도 아니고 그다지 하락하는 장도 아닌 시장이 2018년도였습니다. 2018년도에 연 시초가는 169.4포인트고 이게 2018년도 12월 말이 가면은 이거는 168, 한마디로 2018년도 1월 1일과 2018년도 12월 31일은 거의 같은 지수를 보여주는데, 한마디로 지수 기준으로 보면 상승도 없고 하락도 없는
그냥 횡보하는 장이지만 변동성이 큰 장이었다. 이 2018년도 제가 기억하는데 빅스 지수가 요동을 치던 그런 해였습니다. 한마디로 2018년도를 보면은 왜 상승과 하락은 없지만 변동성 장에서 레버리지가 위험한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요걸 보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를 보여드리면, 포트폴리오 1은 QQQ, 포트폴리오 2는 QLD, 포트폴리오 3는 TQQQ를 제가 포트폴리오 3개를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이어 투 이어로 1000불을 매달 넣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수익률을 이제 보겠습니다. 보면은 애널라이즈 포트폴리오를 하면은, 자, 애뉴얼 리턴을 보면 2018년도에 포트폴리오 1, 즉 QQQ는 마이너스 0.12%, 한마디로 이거는 수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닌 그냥 본전, 이 포트폴리오가 QQQ였는데, 포트폴리오 3, 즉 TQQQ는 무려 마이너스 19.8%의 손실을 보여줍니다. 나스닥 100 지수는 그렇게 오르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았지만 변동성으로 인해서 TQQQ는 무려 20% 가까운 손실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가장 큰 교훈이 변동장이거나 주식시장이 상승할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없는 경우에는 레버리지 ETF는 손실을 가져다주는 종목입니다. 이게 레버리지 ETF의 특징이고, 이게 리스크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레버리지는 무조건 안 좋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 지난 5년간 QQQ, 나스닥 100 지수인 즉 QQQ가 빨간색이고 QLD가 2배 레버리지 하늘색, TQQQ가 파란색입니다. 이걸 보면 지난 5년간 결국은 수익률은 TQQQ는 1200%, 그리고 QLD는 627%, 그리고 QQQ는 213%를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레버리지에 대한 복리가 있기 때문에 이 복리로 인해서 이 레버리지인 ETF는 큰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 어쨌거나 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고, 나스닥 100 지수는 나스닥의 대표 기술 대형주를 추종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라는 그런 논리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레버리지 ETF는 결국은 장기로 들어갈 경우에는 어느 정도 큰 수익을 레버리지가 아닌 ETF에 비해서 가져들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유추할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여윳돈이 있고 당장 2년에서 3년 또는 5년 사이에 필요한 자금이 아니라면은, 그러면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0년 3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엽기적으로 큰 손실을 보여줬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인 경우에는 정말 마이너스 50%가 넘는 손실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포트폴리오 계좌에 있는 손실액을 보고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쭉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유자금으로 투자할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레버리지 ETF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2021년 8월에서는 지금 시장이 쭉 올라갈까? 아니면 현재 어느 정도의 버블이 있으니까 시장이 내려갈까를 물어보신다면, 이거는 시장을 함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는 거는 어떤 트리거가 작용해서 하락을 하는 건데, 이런 트리거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2021년에는 델타 변이에 대한 트리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100 지수는 끊임없이 올라가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주식시장이 꽤 맷집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주식시장이 앞으로 변동성이 있지만 큰 상승은 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 같은 경우엔 레버리지는 비추입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앞으로 마켓 코렉션이 앞으로 크게 올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장기적으로 투자할 자신이 있다 하는 경우엔 레버리지인 상품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두리뭉실한 답변일 수도 있지만,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리스크와 이거에 대한 대안,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제 의견을 설명드리는 걸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